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8일 IC 적중 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학원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도 정성스럽게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 우리 이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토익 게시판에서 토익 자료실에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데 한 9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9분 정도 재고 시간 내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접근 방식과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고득점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각각의 문제를 틀리면 내가 어디를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필요한 건지 암기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정기 토익 시험 점수에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볼 문제는 101번. 이거 4개 다 모두 다 뭘로 깔렸어요? 형용사로 깔렸죠. 의미상 적절한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정기 토익 시험에서 이 시험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번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매달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어휘가 앞에 나와서 좋은 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어휘를 유난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초반에 어휘가 잘 풀려서 잘 시험이 흘러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문법이 되게 잘하는 분들은 문법이 좀 어려운 게 나왔을 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년에 이제 보통 27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 중에 시험 난이도가 조금 어려우면 101번에서 110번 사이에 어휘 문제가 무려 5개, 6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막 초반에 엄청나게 달리고 싶은데 장애물, 그리고 또 장애물, 범퍼 뒤에 범퍼 이런 게 막 나오는 느낌이라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신 분들은 되게 낯설고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휘 문제 나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고, 행여라도 답이 잘 안 보이면 초반에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 문제를 나중에 풀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스킵해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일단 이거는 have been 다음에 빈칸이 있고 A, B, C, D가 모두 형용사니까 우리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죠. A, B, C, D 볼게요. 자, 일단 A번엔 narrow 하면 좁다. narrow 하면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좁은 길이라고 할 때 narrow path 이런 게 떠오를 텐데 사실 이 narrow는 요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슬아슬하다. 이게 이제 승패에 관련해서 아슬아슬한 경기였다라고 할 때 narrow win 하면 아슬아슬하게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narrowly라고 ly를 붙여서 사용하면 아슬아슬하게 누군가를 물리치거나 이기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되고요. B번에 intrigued, 이거는 흥미를 느낀이라는 뜻이고 intriguing, 이게 이제 interesting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C번 unable, 뭐뭐 할 수 없는. David inactive는 비활성화된, active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활성화된이라는 뜻인데 해석을 해서 풀어볼게요. 자, it is company policy, 회사 규정입니다. 무엇 하는 게 delete account. account는 사실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계정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have been blank, 이렇게 되어 있는 계정, 어떤 계정? for longer than 5 years, 5년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계정을 delete, 없애버리는 게 회사의 규정이다. 어떤 계정일까요? 아슬아슬한 좁은 흥미를 느낀, 할 수 없는 비활성화된. 제일 적절한 건 답은 데이빗 inactive가 정답이 되고요. 제가 이 단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은행 계좌, 나 은행 계좌 있는데 뱅크 어카운트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SNS 계정 있죠.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고득점 어휘 문제를 못 맞춥니다. 난 이 단어를 아는데 시험에 나면 못 맞춰요. 왜 그러냐? 우리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정기 토익 시험에서 어카운트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건 요거 설명이나 이야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detailed account 하면 상세한 설명이라는 뜻이고 interesting account, 왜 있잖아요. 책 같은 거 읽을 때 몰입감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막 그렇게 빠져드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interesting한 어카운트를 했다. 그게 이제 흥미로운 설명이나 이야기, 묘사라는 뜻이고 이런 뜻도 있답니다. 일이나 업무라는 뜻이 있어요. 너 있잖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하고
네가 이 어카운트를 한번 맡아서 해볼래? 라고 할 때 이때는 업무란 뜻이고 이렇게 업무를 떠맡다라고 할 때는 take on이란 동사와 잘 어울립니다. 요거는 assume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셔도 되고 좀 귀찮더라도 평상시에 공부할 때 단어를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assume a new account 혹은 take on a new account 하면 이럴 때는 업무를 떠맡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detailed account 혹은 interesting account 이러면 흥미로운 설명이라는 뜻이구나. 단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쉬어가는 문제고요.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장 구조로 풀어야 되고 거의 매달 출제가 되고 단어 뜻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 접근할 때 이렇게 풀어요. 보기를 쭉 보세요. 동사와 아닌 게 섞여 있죠. 그리고 blank 다음에 coverage라는 명사 보이죠? 과연 이 명사 앞에 동사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하는 건 이미 문장 안에 동사가 있는지 그리고 동사가 있다면 동사를 하나 더 쓸 수 있는 접속사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는 하나의 주어, 하나의 동사고 동사를 하나 더 쓰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바로 뭐냐? 접속사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풀 때 무턱대고 해석 안 하고 이걸 확인해요. 패 동사가 있나? 있네요. 그리고 따로 접속사 없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동사 쓰면 틀립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동사 하나 더 쓰려면 누가 필요해요? 접속사. 그런데 접속사 없잖아요. 이 자리는 동사는 안 되고 동사에서 나와서 동사처럼 목적을 취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누가 정답이다? 데이빗 익스펜딩이 정답이 됩니다. 앞에 이미 동사가 존재하기에 동사는 사용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수학 공식처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완벽한 절이 존재하고 콤마 다음에 빈칸이 있고 이렇게 명사가 보이면 이 자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사 된다 안 된다? 아니 되옵니다. 왜 안 됩니까? 동사를 하나 더 쓰면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 그럼 동사는 안 되고 여기 이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동사에서 나와서 동사처럼 목적을 취할 수 있지만 접속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바로 투부정사나 분사, 현재 분사가 됩니다. 여기 투부정사를 집어넣으면 투부정사가 완벽한 이런 걸 우리가 유식하게 주절이라고 불러요. 주절의 의미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의미 보충해 주는 품사 이름을 따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다 분사가 들어가면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투부정사나 분사 하나만 보여주는데 혹시라도 시험에서 이 두 개를 같이 보여주면 둘 다 동사에서 나와서 동사처럼 목적을 취할 수 있고 의미 보충을 해주는데 시험에서 이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둘 다 의미를 보충해 주는데 담당하는 의미 영역이 다르니까 해석으로 푸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 같이 보이면 얘부터 번역해요. 얘는 거의 목적으로 나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으로 집어넣고 깔끔한 번역되면 얘 찍으시면 되고 그거 안 되면 그냥 분사 찍으시면 돼요.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들 뭐 동작, 이유, 시간, 조건 이런 건 다 분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 두 개를 같이 보여주고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골라내라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거는 구조로 푸는 문제라는 거 해석 없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문제는 1, 2초짜리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막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푸는 법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 회사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직원들 보험을 위한 확장하는 거죠. coverage. coverage는 뜻이 되게 많은데 보험하고 쓰이면 보장범위고요. 언론하고 관련돼 사용이 되면 취재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심층 취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영어로 comprehensive coverage라고 씁니다. 이번에 무슨 국제적인 무슨 사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심층 취재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겠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거 어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를 직원들의 가족까지 포함시키면서 직원들 보험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고 10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호, 이것도 4개 다 모두 다 부사로 깔렸네요. 해석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A, B, C, D 우리 단어 뜻 볼게요. suddenly, 갑작스럽게. 나는 이
suddenly라는 이 부사를 보면 영화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에 이 노래가 theme, 그 테마곡으로 나오는데 suddenly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불러드리고 싶은데 너무 잘 불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ly는 명확하게, 그리고 C번의 promptly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각에, 두 번째는 신속하게. 그리고 데이빗은 특별하게라는 뜻인데, 자, 이 토너먼트가 시작합니다. 3시에 regardless of는 뭐뭐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3시 정각에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콜로케이션이고 1년에 한 4번, 5번 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begin도 시작하다고 start도 시작하다가죠. 시작하다라고 할 때 보통 정각에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두 가지를 써요. promptly랑 두고 precisely라는 표현을 쓰고,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뒤에 빈칸이 있고 3시 정각에라고 하면 이 표현도 종종 씁니다. sharp. 이거 날카로운이란 뜻 아닙니까? 네, 형용사로 날카롭거나 아니면 사실 토익에서는 날카로운 뜻 말고 형용사로 시험에 나오는 건 급격하게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sharp increase, sharp decrease는 급격한 증가, 급격한 감소. 근데 요게 말이에요. 부사로 사용이 되면 시각 뒤에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러면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몇 시라고? 3시 정각이 시작하는데 3 o'clock sharp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란 뜻입니다. 자, 104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buys, buying, to buy, will buy 동사와 아닌 게 섞여 있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이 자리에 동사를 쓸 거냐? 동사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동사 쓰면 틀려서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A, 데이빗은 쓰면 안 되고요. 이거는 encouraging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encourage라는 단어가 목적어 뒤에 보어로 투부정사를 쓰는 그런 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A, 데이빗은 안 되고, 자, 그래서 현재 동명사, 투부정사, 미래인데 요건 encourage A to B, A가 B하는 것을 장려하다, 독려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목적어 뒤에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은 거의 시험에 매달 출제가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동사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광고들이 have been highly effective,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encouraging, 장려하고 독려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뭐 하도록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라고 해서 답은 C번의 to buy가 정답인데, 이거 나온 김에 이렇게 encourage A to B처럼 목적어 뒤에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단어 중에 내가 이건 몰랐네 라고 하는 거는 꼭 챙겨서 외우세요. advise A to B, A가 B하도록 권하다. 그 다음에 요구 요청하다, ask, require, request. 그 다음에 가능케 하다, allow, enable A to. 여기 격려하고 독려하다 보이죠? 그 다음에 permit A to, A가 B하도록 허락하다. instruct A to, A가 B하도록 지시하다. remind A to, 상기시켜주다. 이 urge와 compel, 강력히 요청하다. 그 다음에 would like A to B고요. 여기 8번까지는 수동으로 쓰이는 것도 시험에 잘 나요. A가 주어 자리로 가면 동사는 BPP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BPP2 구조로도 시험에 잘 내고, 여기를 물어봐요. 여기다 PP냐 ING냐라고 할 때 advise A to B 수동으로 쓰이면 be advised to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거 투부정사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시험에서 여러분들 BPP2가 모두 다 투부정사 to만 있지는 않아요. 전치사 to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전치사 to 다 외울 수는 없고 오늘을 딱 3가지만 외우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니까. 여러분들 노력하고 헌신하다라는 단어 있죠. 우리는 모든 스태프들이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단어들이 다 전치사 to랑 어울려요. 혹시 아시는 분? committed. 또 있는데요. devoted. 또 있는데요. dedicated. 얘네들은 다 무슨 to다? 전치사 to다. 이 뒤에 빈칸 있으면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되고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 쓰셔야 돼요. 그래서 we are dedicated to 해놓고서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라고 할 때 we are dedicated to improvement라고 써야지 improve라고 쓰시면 아니 되옵니다. 105번으로 갑니다. his himself.
사실 이것도 지문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이렇게만 보고 풀어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네. 문장 구조가 완전하네. 완전한 문장에 들어가서 의미 보충해주는 품사. he는 주격이잖아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고 힘은 목적격이라 앞에 동사나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동사의 목적으로 누가 나와 있고 his는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라 소유격이면 명사 꾸며주고 소유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미 문장 구조가 완전하게 나와 있잖아요. 완전한 문장에 들어가서 의미 보충해주는 품사 부사. 그 답은 데이빗 himself가 정답이 됩니다. 요거 요리사인 이 사람이 spend는 목적어로 시간이나 돈이 오고 뒤에 ing를 쓰면 뭐 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의 그의 시간을 그의 여러 개의 식당을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오로지 가끔씩만 요리를 합니다. 그 자신이 직접.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직접 요리는 별로 안 한다. 답은 데이빗 himself가 정답이 되는데 제기대명사는 일단 목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 I like myself. 이게 이제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부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 like. 요리가 노동인 사람과 즐거움인 사람 알죠? 요리하는 과정이 그냥 막 재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이거 하는 사람이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게 노동인 사람이 있고 그냥 과정 자체가 즐거움인 사람이 있어요. 그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계량을 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하는 게 자체가 즐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부사처럼 쓰이는 거. 나를 강조해주고 싶으면 I myself like cooking 이렇게 써도 되고 요리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라고 하면 I like cooking myself처럼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목적어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6번으로 가볼게요. 오늘 시험이 유난히 어휘 문제가 많은 편이에요. 그죠? A, B, C, D 모두 명사고 우리 단어 뜻 볼게요. volumes, 양이라는 뜻도 있고요. 왜 책에 보면 볼륨 1-1, 볼륨 2, 볼륨 3 이게 판 있죠. 에디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 1판, 2판. 그 다음에 grounds 이게 땅이란 뜻 말고 근거나 이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데? 근거가 뭔데? 이럴 때 grounds. ideas는 ideas고 materials는 물건을 만드는 재료고 이 사람이 created a presentation. 자, presentation을 만들었습니다. 설명하는 그녀의 무엇을 for the future of medical technology. 자, 미래의 그 의학 기술의 무엇? 그녀의 의견이 맞겠죠. ideas가 정답이 되고요. 여기 explains는 여러분들 타동사고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account for도 기억을 해 두시고 가끔 그런 거 물어봐요. 물건을 만드는 재료는 material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를 영어로 raw materials라고 하잖아요. 가공하지 않은 거, 그 원자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식 재료로는 뭘 쓴다? ingredient를 사용을 합니다. What are the ingredients? 하면 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탁구를 만들 때 이때는 ingredient를 사용을 해요. 107번으로 갑니다. 전치사 문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풀었던 expanding 같은 걸 해석 없이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고 자, 이 운동선수가 made a quick defensive play 방어 플레이를 했습니다. keep the other team, 다른 팀들이 골을 기록하는 걸 못하게 하다라는 건데 이게 keep이 들어가는 수거 표현이에요. keep A from B 하면 A가 B 하는 걸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이럴 때 keep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prevent로 바꿔 써도 돼서 답은 A번인데 keep은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지 않아요. keep의 용법, 시험에 나왔던 용법을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야, 고득점자들은 단어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보세요. keep은 일단은 뒤에 형용사나 분사를 써서 이형식 동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야 있잖아 요즘처럼 그 산에 다닐 때는 뱀을 조심해야 돼. keep alert 이렇게 사용을 해요. keep alert 이게 be alert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뒤에 형용사 쓸 수 있고요. keep ing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고 할 때, 쭉 마셔. 자, 딸꾹질 계속 나지? 그럼 물을 한 컵을 쭉 마셔. keep drinking 이렇게 쓸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격려할 때 keep studying 계속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삼형식으로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유지하다 뜻이 되게 많은데 저 하나만 써놨어요. keep the receipt 영수증을 간직하고 계세요.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그런데 이게 삼형식으로 쓰일 때 from하고 쓰이면 A가 B하는 걸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체 가능한 표현 보세요. keep, prohibit, inhibit 아니면 stop이라는 단어 쓰셔도 돼요. stop A from B 하면 A가 B하는 걸 못하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토익에서 가장 종종 많이 나는 건 바로 오형식으로 쓰이는 keep입니다.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명사, 형용사. 형용사를 쓴다는 건 분사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얘를 써버리면 뜻이 목적어에게 뭐뭐 시키다는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토익 점수 나왔어? 이제 수강생들한테 점수 나오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1대1 톡으로 보내달라고. 점수 나오자마자 나에게 알려줘! 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써요. Keep me informed. 왜 informed냐? 내가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받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알려줘 라고 할 때 Keep me informed, Keep me posted, Keep me apprised, Keep me updated. 이 뜻 네 개 다 똑같아요. 알리고 통보하다는 뜻이고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줘 라고 할 때 Keep me informed, Keep me posted. 응용 표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나를 보호해줘. 보호하다라고 할 때 동사 protect죠. Keep me protected. 나를 만족시켜줘. Keep me satisfied. 나를 놀래켜줄래? Keep me surprised. 됐어요? 이게 오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108번으로 갑니다.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고 보어가 필요해서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형용사가 두 개가 보이죠. 해석을 통해서 어휘력이 약간 필요한 문제입니다. 식당에 대한 그 음식 비평가의 평가는 이랬다. 비록 he did mention that the wine was overpriced. 와인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lthough는 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라 앞에 좀 여기는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건 약간 부정적이니까 앞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요. 우리 단어 볼게요. A번 favor 명사로 부탁. Do me a favor. 그 다음에 호의나 찬성. 그래서 수거로 in favor of 하면 뭐뭐를 찬성하고 지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로 선호하다. 그리고 B번은 뭐 명사 동사고 C번 favorable 호의적인 상태나 상황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데이빗은 favorite은 개인적인 취향과 관련해서 좋아하다는 뜻인데 해석해보면 뭐가 맞을까요? 보이죠? 자, 음식 비평가의 식당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었지만 가격이 좀 와인 가격이 비싸다는 건 언급을 했다. 답은 C번이 정답이 되고 제가 in favor of 여기 써놨네요. 뭐뭐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된 형용사 두 개를 보여주고 수험생 여러분, 난 당신의 어휘력을 보고 싶어요 라는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단어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여줘요. 비동사 다음에 혹은 뭐 비동사 뒤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 앞에도 이걸 보여주고 뒤에 있는 명사랑 국어적으로 이 상황에서 뭐가 더 잘 어울리는지 아십니까를 물어보죠. appreciable 상당한, 엄청난, 뭐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기대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be appreciative of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고마워하고 감사하다. grateful. considerable 이것도 엄청난, 뭐 증가나 감소가 엄청난 considerable amount. 근데 considerate는 사람하고 관련돼서 사려 깊다는 뜻이고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야. 근데 respective는 개별로, 각각으로, 따로따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4번 dependent는 의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다. 뒤에 on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요. dependable은 신뢰할 만한. 그 다음에 seasonal, 계절적인 요인 혹은 제철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철 요리, 제철 과일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seasoned는 경험이 풍부한 혹은 양념이 되어 있는 seasoned beef, seasoned pork, seasoned vegetable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6번 successful, 성공으로 가득 찼으니까 성공적인, successive는 연속적인 이란 뜻으로 consecutive, 연승, 계속해서 이기는 걸 연승이라고 하죠. 그럴 때 successive wins, consecutive wins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109번으로 갑니다. 어휘 문제네. 동사. 우리 ABCD 단어 뜻 볼게요. A번 concluded, 결론을 내리다. B번 decided, 결정하다. C번 witnessed, 목적하다. 대비 confronted, 직면하다. 진실을 직면해.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투자자들이 an increase in stock market activity, 주식시장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뭐 했다. After the details of the free trade deal were made public. 자,
자유무역 거래에 대한 세부 사항이 be made public은 해석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래 make public이 수거로 공개하다는 뜻인데 수동으로 쓰이면 be made public은 공개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거래에 대한 그 세부 사항이 공개되어지고 난 후에 주식시장의 활동이 증가하는 걸 뭐했다? 목격했다가 맞겠죠.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110번입니다. 요거는 주어 동사 보이니까 접속사, 의미상 적절한 접속사를 고르는 건데요. 사실 이 for는 접속사로 이유가 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안 써요. 이거 대신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 대체 가능한 표현 진짜 많잖아요. 뭐뭐 때문에 because 크게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now that 뭐뭐 때문에 as, since 이렇게 짧은 표현들이 많죠. for는 사실 접속사로는 이유로는 현대 영어에서는 안 쓰입니다. 나머지 다 접속사로 쓰이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고 자, 우리 단어도 좀 볼게요. surpass 이건 넘어서고 능가하다는 뜻인데 이 회사가 넘어섰습니다. 연례 판매 목표를 profits were lower than expected. 기대되어졌던 것보다 수익은 뭐야? 근데 지금 앞에 내용은 연간 판매 목표를 넘어섰다. 근데 뒤에는 그 기대치보다 수익이 낮아졌다라고 하니까 내용이 좀 뒤집어지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B번의 벗이 정답이 됩니다. 111번으로 갑니다. 좋은 문제예요. 당신은 문장의 기본 구성 요소, 주어 동사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보기에 동사가 아닌 게 보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동사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동사 보이네요. 그러니까 동사 쓰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A 뺍니다. 그리고 명사도 안 돼요. 이미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D번 안 됩니까? 과거분사. 여러분들 과거분사를 실수, 과거분사로 보거나 그래서 형용사로 위치되어진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located가 형용사로 과거분사로 쓰려면 더 뒤에 들어가야 돼요. 위치 자체가. 이거는 이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동명사를 찾으라는 얘기고 답은 B번의 locating이 정답이 됩니다. 보기에 동사가 보이면 지문 앞뒤에서 동사 개수 확인. 이미 문장에 동사가 있기에 동사 사용 불가. 명사도 사용하기에 명사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가 되는데 사실 시험에서 이런 패턴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터키의 제조 공장을 위치시키는 것이 회사로 하여금 수백만 달러를 인건비랑 그 다음에 교통비를 아끼게 해준다. 112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봤더니 4개가 모두 접속사가 아니군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A하고 데이빗은 접속사, B하고 C는 대명사.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동사 개수 하나, 둘. 동사 2개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B하고 C는 안 됩니다. A하고 데이빗인데 후주는 소유격이라 뒤에 명사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앞에 있는 사람 명사를 꾸며주면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 후가 정답이 되고 that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The intensive course, 이 집중 과정은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 여기 지금 보시면 solid reputation이라고 보이죠? solid란 단어 보이죠? solid가 탄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그래서 답은 후가 정답이고 이 solid란 단어는 고체의, 딱딱한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 reputation이란 단어가 어울려서 탄탄한 평판 아니면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뜻 말고 탄탄하다는 뜻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113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렵죠? 1년에 한 번 나는 문제예요. 연례 행사로 나는 문제인데 가정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먼저 여기를 보세요.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시험에서 주로 출제를 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와 내가 지난달에 시험을 봤었더라면 내가 그때 너에게 고백을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책을 읽었었더라면 내가 그때 우리 그 수많은 뭐뭐 했었더라면 있잖아요. 이거 기본 구조가 if 주어 had pp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should를 쓰면 뒤에 have pp를 씁니다. 시험은 이 구조를 보여주고 이걸 찾거나 반대로 이걸 보여주고 앞에 걸 찾는 문제를 내는데 이건 한 단계 더 들어간 겁니다. 가정법에서는 if가 생략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도치가 된다?
헤드가 앞으로 도치가 되고 주어 PP의 구조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헤드가 앞으로 나갔죠? 이게 원래 문장이 if 그 다음에 여기 there have been 해놓고서 there, if there 그 다음에 had been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요. 그러다가 if가 생략되면서 had there been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주절 구조는 똑같아요. 주절은 would have, could have, should have, pp라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큰 방에서 머무르는 걸 선호했을 텐데 만약에 그 예약 시에 그게 가능했다면 그러니까 예약할 때 더 큰 방을 예약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더 큰 방에서 머무르는 걸 선호했을 텐데 근데 요 가정법 과거 완료 말고 요것도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중요해요 우리 should 하면 머릿속에 해야만 한다만 떠오르시죠 그런데 if와 함께 사용이 되면 should가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데 굳이 뭐 가정법의 틀에 안 가둬두고 그냥 should를 접속사처럼 얘네들이 막 갖다 쓴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누가 앞으로 도치가 된다? should가 앞으로 나가고 뒤에는 잘 보세요.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원래 있었죠. 그러다가 if가 생략되면서 should가 앞으로 나가면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구조가 보이고 여기 예문 보세요. 만약에 회사가 생산량을 늘린다면 수익이 늘어날 거야. 이러다가 if가 생략이 되면 should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 자 주어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이 그대로 왔죠. 왜 그러느냐? should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봐요 실제로.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인데 요 자리 비워놓고 여기다 should 찾는 문제 시험에 나오고 독해에서 특히 편집그램에 마지막에 많이 나오니까 챙겨두세요. 114번입니다. 4개 다 모두 접속사로 깔렸어요. 선생님 저는 이 단어를 보고 뜻은 알겠는데 이게 접속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나요?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once는 뭐뭐 하고 난 후에 unless 뭐뭐이지 않는다면 C번 provided 이게 대시 있건 없건 접속사로 사용이 돼서 뭐뭐이기만 한다면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세입자들 여기 아파트에 get together는 모임이에요. 그들 방에서 모임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They do not make excessive noise after 11 p.m. 11시 이후에 아주 과도한 소음을 내지만 않는다면 이라고 해서 get together는 모임, excessive는 과도한. 답은 C번이 정답이 되고 대체 가능한 표현들 보세요. provided, provided that, unconditioned that, as long as 모두 다 대체 가능한 표현입니다. 115번으로 갑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네요. 근데 이거 제 생각에는 액세서블을 많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새로운 정부 규정이 더 쉽게 해줍니다. 시민들이 become blank for social assistance. 사회 그 보장에 도움을 받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A번에 eligible,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proficient, 능숙한 데 있어서 dependable, 신뢰할 만한 데이빗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이라는 뜻인데 그 사회보장에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답은 A번이 정답이고 accessible은 여러분들 접근 가능하다라고 할 때 뒤에 전치사 to를 써요. access가 타동사라 얘는 to를 안 쓰는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뭐뭐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access to를 쓰고 accessible도 to를 씁니다. 그래서 답은 A번이 정답이고 자 이제 part 6로 갈게요. 점수 잡는 hackers.